아,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합격, 불합격 하면 좀 미안하긴 하다. 어휴. 이런 차 탈 정도면은 리뷰 안 해도 먹고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어우, 좋다. 어우, 야, 굳이 또 핸들 또 튼다. 장판 다 일어나게 했기 때문에 탈락. 예, 아까 어색해서 인사를 잘 못 드렸습니다.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일산에서 왔고요. 나이는 35살입니다. 예. 조남은요? 예, 이름은 저 박경연입니다. 본인 차인가요? 아, 이 차는 제가 이제 원래 제 개인 소유차를 이제 처분을 한 상태여서 네. 이제 친구한테 좀 섭외를 해서 아. 이제 같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아. 예. 친구분도 리뷰해요? 아니, 오늘 안 합니다. 예. 노 사장님 평소에 많이 영상 하나 빼뜨리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짜옹하시면 안 돼요. 예, 너무 팬이고요. 네. 앞으로도 그 색드립은 빼지 마시고 꼭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아, 노 사장님만 칭찬하시는 건가요? 드릴 말씀 있습니다. 나가보세요. 탈락. 탈락! 아,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하셔야 돼요. 예. 한민관 형님은 제가 개그 프로 안 나오셔서 좀 서운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계속 안 나오신다고 하시면 제가 서킷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리뷰를 할 차는요. 지프 정통 SUV 브랜드인 지프에서 만든 이제 체로키라는 차종입니다. 아, 체로키구나. 예. 제가 사실 이 차종의 이제 리뷰에 앞서서 이제 사전에 먼저 그 도시명 SUV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도시명 SUV가 이제 개발 배경이 이제 승용차보다는 어떤 수납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적인 부분에서 좀 넓은 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다목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서 이제 만든 차인데 그러면서도 당시에 그 초창기에 그 굉장히 거친 승차감을 가진 그리고 쓸데없이 큰 그런 SUV들을 싫어하는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차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종이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지금까지 이제 많이 이제 인기를 끌고 SUV 그 도시명 SUV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 많은 그 경쟁 차종들과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점과 어떤 경쟁점이 있는지 한번 제가 면밀하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차종을 선택한 오너들의 성향을 제가 먼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확인한 부분은 이 차종을 선택한 오너들의 성향은 그 정통 SUV를 좋아하면서도 해당 차종의 어떤 그런 지나친 그 극한의 어떤 오프로드 성향은 배제한 그러면서도 사륜구동은 또 그 다른 도시명 SUV와는 차별화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니즈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다른 도시명 SUV의 오늘 개 잡아요? 시간이 10분인 거 아시죠? 아, 예. 좀 말이 길었습니다. 핵심으로 조절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또 질문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다른 도시명 SUV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제가 리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시는 이제 헤드램프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이 이제 데이라이트 기능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헤드라이트는 요 밑에 하단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들의 눈부심을 막을 수 있는, 왜냐하면 SUV는 이제 기본적으로 차고가 높기 때문에 눈부심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제 세로 격자 그릴도 지프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량 후면부 디자인도 기존 지프의 디자인과는 다르게 굉장히 굉장히 세련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프의 디자인과 다르다는 게 기존에 있던 지프는 어떤 느낌이고 지금에 있는 차는 어떤 느낌의? 기존 지프는 이제 사실 굉장히 각지고 이제 좀 원형 헤드램프라든지
좀 약간 그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많이 보여주려고는 했는데 투박함이 먼저 우선적으로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해당 지금 차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탈피하고자 하는 흔적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 이제 인테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내부는 이제 전반적으로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이제 견고한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아웃도어 취향의 유저들에게 굉장히 좀 견고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파워트레인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기별로 다 이렇게 다 있습니까? 예, 뭐 준비는 했는데 사실 미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파워트레인부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좀 재밌게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일단은 엔진 출력은 이 차종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이 아니고 가솔린 2.4리터 최고 출력 177마력, 최대 토크는 23.4kg을 발휘하는 차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반적인 주행 질감에서 어떤 디젤 엔진보다는 확실히 좀 부드럽고 좀 마일드한 느낌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본적인 엔진 성능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변속 속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불만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저속 토크가 좀 약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가솔린 엔진인 거를 감안을 해도 저속 기어비가 좀 늘어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속기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변속기는 ZFZ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ZF 9단이요? 네. 이 차는 사륜 모델이죠? 예, 사륜 풀타임 사륜 모델입니다. 엔진도 알아요? 예. 이 차의 엔진이 무슨 엔진인지 알고 있어요? 제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조사는 기본적으로는 세부적으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차의 엔진이 소나타 엔진이거든요. 예전에 소나타 세타 엔진을 클라이슬러에서 글로벌 엔진으로 만든 글로벌로 갖고 간 건데 네. 사실 소나타의 2.4 세타 엔진이 기어 단수가 촘촘한 미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엔진이거든요. 토크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그래서 본인이 그런 부분의 느낌을 느꼈다라고 하면 괜찮은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위별로 막 조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급의 차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선 디젤을 선호하는데 이 차에 가솔린 엔진이 들어갔고 왜 가솔린 엔진이 적용됐으며 그 차가 사실은 현대차 엔진이다라는 건 이 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리뷰 포인트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은 사륜구동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 차도 다른 이제 도시명 SUV하고 동일하게 오픈 디퍼런셜 방식의 사륜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차이점을 제가 좀 재미있는 점을 발견을 했는데 이 차의 후륜 차축 엑셀 앞쪽에 작은 모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터의 역할을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차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오픈 디퍼런셜 방식이지만 바퀴가 헛돌기 시작하는 바퀴의 반대쪽으로 모터가 순간적으로 구동을 하면서 홈로드 탈출 시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제가 조사 시에 발견을 했고요. 그럼 그런 부분이라면은 이제 다른 도시명 SUV하고는 분명히 차별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이 저는 뭔지 감을 못 잡겠어요. 다 똑같은 LSD의 기능인데 LSD를 잠궈주느냐 안 잠궈주느냐의 차이인데 오픈 디프인데 앞에 모터가 달려있는 게 그러면 앞에 모터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앞에 특이하게 모터가 달려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모터가 달려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지금? 아니요.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차축, 그러니까 후륜 차축, 후륜 엑셀 앞쪽에 가운데 부분에 엑셀 앞쪽에 바로 붙어서 이제 모터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이제 그 모터의 역할이 이제 바퀴가 뒷바퀴 쪽에서 헛돌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디퍼런셜, 오픈 디퍼런셜이다 보니까 한쪽 바퀴가 이렇게 헛돌면은 반대쪽 바퀴는 이제 멈춰 있는 상황이 되는데 반대쪽 바퀴, 그러니까 헛도는 바퀴의 반대쪽 바퀴로 이제 모터가 순간적으로 구동을 하면서 이제 접지, 트랙션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모터가 구동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신기했던 하이브리드처럼? 점이 제가 신기했던 점이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후륜 쪽으로 토크가 전해지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강철 기어가 맞물려서 이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모터의 힘만으로 순간적으로 구동을 해서 이제 홈런을 탈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기어가 이제 맞물려서 이제 그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이제 강철 기어가 맞물려서 하는 방식의 락 기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면은 내구성을 기대할 수는 있는데, 그런 순간적인 상황에서만 모터를 구동을 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 본격 오프로더라고 하기에는 내구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심이 좀 가는 편입니다. 후륜 엑슬로 가는 유니버설 샤프트에 모터가 달려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디퍼렌셜 케이스에서 한쪽 바퀴가 헛돌 때 이쪽 바퀴만 돌면 이 드라이브 샤프트에 있는 모터가 구동을 주면 똑같이 이쪽만 가지 않아요? 이쪽으로 어떻게 구동이 가죠? 아, 기어는 이제 그 양쪽에 물려 있는데요. 센서를 통해서 헛도는 바퀴의 반대쪽으로 이제 구동이 전해지게끔 그렇게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좀 조사를 해볼게요. 아, 예. 뭔가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이 틀렸으면 탈락입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이 차의 단점은 뭐예요? 아, 이 차의 단점을 아까 말씀을 정말 안 치명적인 드렸는데요. 단점. 긴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제가 이 인테리어를 설명을 드리면서 빼놓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차의 이제 실내 마감을 사실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견한 부분은 그 천장 패널을 감싸고 있는 그 패브릭 원단이 이제 그 잘 마무리가 돼서 이제 마감이 사람이 눈에 이제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대충 칼로 자른 듯이 이렇게 엉성하게 마무리가 돼서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끝단이 확인이 이렇게 거친 마감이 확인이 되는 부분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감만 지적을 실내 하고 마감. 나머지 이제 뭐 차량의 운동 성능이랑 이런 거는 뭐 다 만족을.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어비 측면, 그래서 이제 토크감이 이제 운전자가 좀 느끼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더 하시죠.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이제 제가 리뷰한 차는 이제 가솔린 사양인데요. 사실 국내 소비자들이 좀 맹신적으로 디젤 SUV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프로드를 갔을 때 홈로 탈출 시에 이제 굉장히 미세하게 엑셀링을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디젤 엔진보다는 좀 더 리니어하고, 그다음에 엑셀 리스폰스가 좀 즉각적인 가솔린 엔진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차를 구입을 하실 때 더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는 도심형 SUV인데 오프로드 때 이렇지 않나라고 자꾸 오프로드를 강조를 하시는. 저는 이제 차별점을 이제 이 차와 다른 도심형 SUV의 차별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충분한 매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의 개발 컨셉은 도심형 SUV인데 오프로드 성향이 강하다. 갖고 있다. 성향이 강하다기보다는 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되는 그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포맷 자체는 도심형 SUV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벗어나진 않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동기에 MRS를 탔다고 했는데요. 예. MRS를 얼만큼 타신 거예요? 몇 년 동안? 길게는 안 탔습니다. 짧게 한 1년 6개월 정도 이제 운행을 했고요. 네. 처음으로 좀 운전 재미라는 측면을 좀 느껴본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밸런스를 추구 검토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는데 MRS를 타면서 밸런스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신 거예요? 저는 충분히 느꼈고요. 왜냐하면 이제 엔진 그 위치라든지 미드십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에 몰았던 차하고는 사실 운동 특성 자체가 제가 사실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느껴도 충분히 느껴질 만큼 굉장히 감각적이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공학과를 전공했다고 해서 내연기관에 대한 논문도 쓰셨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부분을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리뷰어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묻지 않고 싶었는데 앞에 엔진이 있는 차보다 뒤에 엔진이 있는 차가 밸런스가 더 좋던가요?
좀 원론적인 얘기 같은데요. 아무래도 무게 배분에서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가운데 있는 엔진이 당연히 이제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좀 더 체감적으로는 더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밸런스가 좋다는 걸? 네네. 물론 이제 그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차체 강성을 통해서 이제 뭐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게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1차원적인 느낌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게 배분이 왜 중요하죠? 왜냐하면 차가 코너를 돌 때는 이제 원심력에 의해서 이제 앞쪽에 무게가 더 쏠린 차라면은 아무래도 바깥으로 나가려는 형상이 더 강하기 때문에 특히 앞부분이 더 강하겠죠. 그럼 그런 부분이라면은 엔진이 가운데 있다면은 그런 영향에서 조금 상대적으로라도 좀 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튜닝하면 돼요, 튜닝하면. MRS를 타셨다고 했길래 물어본 거고요. MRS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차예요. 아, 네네. MRS가 그 일본의 포르쉐라는 그 차 아닙니까? 짝퉁 페라리죠. 짝퉁 페라리는 NXX 아닌가? 아니요, MRS 서민의 짝퉁 페라리. 아, 그래요? 엔진 위치가 똑같은 거. 제가 또 잘 봤습니다. 리뷰 잘 봤고요. 이 지금 구동 시스템에 관련된 건 제가 지금 아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 네네. 제가 알기로는 저차급의 모터가 추가 출력을 줄 거라는 거는 되게 의외였어요. 아, 예, 예. 모터가 디퍼런셜 락을 잠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맞는데, 네네. 모터가 구동을 준다라고 하면 그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는 그 모터를 돌릴 수가 없거든요. 아, 예,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에 대한 추가 배터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예. 바퀴를 구동할 정도의 토크를 낼 수 있는 모터를 요 자동차 시동 배터리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의아했던 건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러면 탈락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은 예. 일단은 합격으로 하고요. 아, 네. 제가 그 조사한 게 맞다라고 하면은 탈락인 거죠. 저는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합격이라 저는 그러니까 걸치고 가는 거죠. 자료가 지금 저도 아직 이 차를 제가 재원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들은 거로는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모터가 한쪽밖에 오픈 디프 다른 쪽에 토크를 준다는 거는 이 차가 지금 추가 배터리가 없는 차기 때문에 그거는 상대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게 맞으면 합격, 틀리면 저는 불합격. 일단 저랑은 약간 좀 그 합격과 탈락의 기준점이 다르신 분이세요. 이분은 차에 대해서 워낙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떤 거 뭐냐면 차량의 움직임을 뭐 얼마나 아는지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제동식, 가동식 뭐 이런 거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PT를 할 때 약간 좀 언변 이런 걸 좀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에 오셔서 사전조사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은 되게 높게 사요. 사전조사 이런 거는 정말 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사전조사 해보고 이런 거 너무 높게 샀는데 한 가지 이제 믿음이 안 가는 게 자꾸 말씀 끝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다더라고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리뷰를 제가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하시는 말씀 같아서 맞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데서 좀 믿음이 안 가지 않나. 믿음이 안 가요? 네, 저는 별로.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뭐지? 그 자동차 사러 가잖아요, 매장에. 그러면은 그 매장에 있는 딜러분들이 그 차의 장점만 말씀을 하시잖아요. 차를 팔기 위해서 조곤조곤 조용히.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뷰를 하시려면 중립된 입장에서 그 차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차의 장점만 약간 좀 부각시키면서 되게 좀 지루한 PT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밖에서 저 때리려고 기다리고 아직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탈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